지난주 활약을 기준으로 장소연 해설위원이 선정한 여자부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 흥국생명의 김연경, 미들블로커 현대건설의 양효진, KGC 인삼공사 한송이, 아포지 스파이커는 제스칼텍스의 메르타 러치, 세터 한국도로공사 이고은 선수고요. 리베로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제스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입니다. 장소연이요, MVP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 MVP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계속 유연패를 하고 있을 때 박정아 선수가 이번 주에 2경기가 있었는데 네. 기업은행전에서 25득점을 하면서 리듬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현대건설전에서 31득점으로 본인의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어떤 활약에 팀의 성적이 좀 좌우되거든요. 예. 굉장히 좀 부진해 있다가 이번 주에 그 2경기 도로공사의 시즌 첫 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테고 기술적이나 그 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박정아 선수가 이렇게 확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을 꼽아야 될까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세터와의 호흡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호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그전에는 박정아 선수가 볼을 때릴 때 좀 매달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점프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호흡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좀 타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아 선수가 맹활약을 한 경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가 터닝 포인트, 뭔가 반전의 그 전환점을 좀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지난 한 주 여자부뿐만 아니라 남자부 전체까지 V리그 판도를 완전히 바꾼 대첩이 한 경기 있었습니다. 바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진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팀 간 3차전 경기였는데요. 두 팀은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의 타이의 주인공이었고 만약에 그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1승을 더했다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패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팀, 흥국생명을 잡은 팀은 바로 GS칼텍스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사실상 그 초반에는 굉장한 심리전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GS칼텍스가 계속해서 흥국생명을 맞이했을 때 지더라도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덤볐다면 예. 그날 경기에 모든 관계자나 팬들이 다 그 경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오늘은 좀 이겨보고 싶다는 강한 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1세트 시작할 때부터 많이 경직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1세트, 2세트를 먼저 내줬는데 3세트에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내려지면서 이소영 선수가 3세트 초반에 서브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예. 그게 반전의 어떤 밑바탕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소영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같이 살아나면서 경기의 흐름의 판도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됐죠. 사실 그 경기를 앞두고 흥국생명 선수들은 이틀을 쉬고 경기에 임했고 GS칼텍스 선수들은 6일을 쉰 뒤에 경기에 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장단점, 경기 감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긴 했는데요. 다만 2세트, 1세트 때 차상현 감독이 작전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의 경기는 지금 몸이 너무 굳어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게 배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저도 뭐 괜찮다,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덤벼야 되는데 오늘은 반드시 좀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 네. 그날 경기에 흥국생명의 어떤 플레이 패턴을 보면 루시아 선수가 어깨가 아프면서 일찌감치 좀 빠졌잖아요. 1세트 초반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왼쪽에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나 김연경 선수 쪽으로 점유율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1세트, 2세트에 굉장한 활약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3세트부터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4세트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점프가 안 되고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틈을 타서 GS칼텍스의 또 쌍포 그 2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세트에 사실상 그 동점을 22대 22의 동점을 만드는 유소연 선수의 서브는 정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어요. 압도적이었죠. 네. 1, 2세트를 먼저 따낸 흥국생명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날 현장에서 중계방송 해드릴 때 오늘 정말 싱겁게 소문난 자체 별로 뭐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3, 4, 5세트를 내리 따내는 저력을 보여준 GS칼텍스였습니다. 다만 앞서 장소연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루시아 프레스코 선수가 이미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초반부터 빠지다 보니까 어깨 탈구로 인한 부상이었는데 앞으로 루시아 선수의 공백의 일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날 경기에서도 김연경 선수의 특정 세트의 공격 점유율이 75%를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흥국생명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루시아 선수가 아주 많은 워낙 그 쌍포 이재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좋다 보니까 네. 루시아 선수가 사실은 크게 많이 튀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루시아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루시아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블로킹 높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큰 공격에서 라이트의 어떤 공격을 한 방을 날려주면서 그 좌우의 밸런스가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루시아 선수가 빠지면서 너무 왼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상대가 마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좀 단순해졌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센터 관련한 움직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고요. 앞으로 3라운드부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